유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차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과 방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함을 설명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장치를 고안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는요, 나무랑 산소가 반응하게 됩니다. 산소가 반응하게 되면요, 빛과 열, 그리고 탄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빛과 열과 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랑 산소를 화학 반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 때문에 주위가 약간 훈훈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캠프파이어를 할 때 주위에서 이 캠프파이어 하는 근처에 있으면은 약간 훈훈함을 느끼는 이유도 이런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인데, 이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방출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물이 얼거나 물이 증발하는 등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럴 것을 보고 우리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우리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는 융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는 응고,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는 기화, 기체화 된다고 해서 기화예요. 액체화 된다, 액화. 이런 것들을 배웠었고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것도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것도 승화라는 거 배웠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가 일어날 때는요,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기도 하고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변화는 어떨까 우리가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라는 거예요. 자, 철가루를 이용한 손난로를 만들기. 우리가 손난로를 왜 사용합니까? 그렇죠. 손난로는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난로에서 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난로 표면의 온도는요, 흔들면은 따뜻해진다는 거죠. 이로부터 이제 손난로의 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손난로가 식은 후 부지포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면요, 철하고 산소가 반응하면서요, 산화철이 됐어요. 산화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녹슨 철 같은 경우는 어떤 색깔이에요? 그렇죠. 붉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철은요, 검정색인데 검정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험화학이 오를 통해 부지포 봉투 안에 일어난 반응은 화학 반응임을 알 수 있어요. 색깔이 변했잖아요. 색깔이 변한 것은 기존의 성질과 다른 성질의 물질로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맞습니다. 자, 손난로를 흔들렸을 때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철하고 산소가 반응하면서요, 산화철이 나오면서요, 더불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상태 변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자, 1-15는 요 그림이거든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철가루로 손난로를 흔들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과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둘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림 1-16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해입니다.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연료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열 도시락은요,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은 연소 반응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발열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물이 있는 나무판 위에 산과 플라스크를 올려두고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넣고 섞으면요, 두 물질이 반응해서 나무판 위에 물이 언다라는 겁니다. 물이 얼었어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주위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죠. 물에 있는 에너지를 뺏은 거예요. 에너지를 뺏었다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흡수하면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런 거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했어요.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는 거죠.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의 예로는요, 식물의 광합성이 있습니다. 식물은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양분을 합성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숲 같은 데 가면요,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베이킹 파우더에는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은 가열하면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짐으로 에너지가 출입함을 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방출하게 되면요,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흡수하게 되면요,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교과서 읽기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재미있게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대단원 문제 정리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